네, 국회는 탄핵안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내란죄 수사도 수사기관끼리 다소 경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진호 기자, 예. 지금 이 비상계엄 전국의 흐름을 간단히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12월 3일 밤 10시 30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고 오늘로 8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상계엄 전국을 이해하자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있고 또 한쪽은 수사기관에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정치권의 이 탄핵안 추진 전국이 있는데 이 대통령의 퇴진 시점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특히 양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일단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당내에서 의견은 상당히 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안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다시 표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큰 축에서 보면 나머지 한 갈래는 수사입니다. 수사는 크게 이 세 가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검찰이 하는 수사가 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사기관이 이어지고 있고 수사 주도권에 대한 논쟁 역시 현재 존재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이 그런데 발부가 됐습니다. 이것이 검찰 수사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현재 검찰 수사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정리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경쟁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뜨거워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향후 이 수사기관의 수사까지도 지켜볼 대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본회의 상황은 어땠는지 새롭게 알려진 내용들이 있는지요? 예, 먼저 처음에 2시에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장면이 나왔는데 일단 긴급 현안 질의는 2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4시간 정도 이어졌고 2시쯤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이 국무위원들에게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한덕수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 허리를 굽혀서 사과하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 서 의원이 이어서 국무위원 전체에게 일어나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허리를 굽혀서 사과를 해라라는 요구를 했고 여기서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전체가 고개 숙이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러 번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여기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모습이 네, 지금 화면으로 현재 보고 계시죠? 화면에서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장관이 앉아 있는 모습도 조금 전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에 대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가장 궁금하고 사실관계를 더 파헤쳐야 됐어야 하는 내용은 3일 밤 국무회의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라는 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 심의 단계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반대를 했고 그때 그 심의 과정에서 과연 비상계엄을 막을 수는 없었느냐라는 것이 야권 전체 또는 전 국민적인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여기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3일 저녁에 대통령실을 도착한 이후에 인지를 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나타냈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국민 수용성도 없을 거다라면서 반대를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한덕수 총리의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뭐 여당 내에서는 이런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윤상현 의원의 그 본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번 계엄을 두고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내란죄를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편 것인데 야당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나왔고 윤상현 의원이 이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동안 내내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현재 윤상현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내란죄 적용의 신중론은 상당히 그 거대 양당 간의 좀 논쟁적인 이슈로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오전에는 법사위에서도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죠. 예,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오전에 있었고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처음 알려진 내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점이 알려졌고 당시 정청래 위원장이 교정본부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알려졌는데 교정본부장이 곧바로 밤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자살 시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52분이었고 서울 동부구치소 거실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뭐 러닝 셔츠, 내복 하의를 연결해서 만든 이 끈으로 시도를 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만 일단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이 또 어떤 신병에 대한 생각을 했는지도 앞으로 따져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 현재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내란죄 적용 가능성 이걸 가지고도 이 여야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법사위에서 큰 공방이 있었는데 형법 87조를 보면은 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인데 조배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조배수 의원은 판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리 구성에서 내란죄 적용이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윤상현 의원이 앞서 윤상현 의원의 발언 내용을 소개해드린 것처럼 내란죄 적용 신중론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야당이 격하게 반발을 했고 특히 김용민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을 향해서 할 말이 없으면 침묵을 하고 옹호할 말밖에 없으면 차라리 질을 하지 마셔라. 이런 좀 강한 발언으로 법사위의 여야 갈등도 상당히 대치 국면이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아무래도 뭐 여당보다는 야당의 좀 이탈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의 이탈표가. 예. 그래도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것 같은데 다양한 향후 대응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예, 가장 지금 복잡한 형국이 여당 내에서 펼쳐져 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전국 안정화 TF,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놨었는데 이 TF가 제시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월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4월에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3월에 하야하고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면 어떠냐라는 두 가지 로드맵을 TF가 들고 나왔는데 친윤계는 이마저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서 있는 퇴진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도 뭐 알 수 없고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친윤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국민의힘 안에서 큰 두 축이라고 보면은 친한계와 이 친윤계라고 할 두 세력이 직무를 배제시켜야 된다.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부적인 시기와 향후 대책 마련 방안에 있어서는 양 세력 간의 상당한 의견 충돌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현재 여권 내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친한계는 내년 초에 윤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야 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TF의 의견, 이것이 친한계의 의견과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고 당 중진과 또 친윤계는 이에 대해서 생각이 계속 다릅니다. 네. 조기 퇴진과 탄핵에 반대하고 있고 그 윤상현 의원의 발언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임기 단축 개헌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 중진과 이 친윤계 의원들 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의 트라우마가 아무래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당 내에서는 계속 의견이 이제 좀 분분한데 그렇습니다. 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 표결에 붙이겠다 뭐 이런 강경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당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 이것에 대해서 국민 기만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민주당 등 야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탄핵 말고는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을 하면서 이 대통령 권한을 3개월이나 더 준다고 하는 그 대안이 이거 과연 정상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거론을 하면서 즉각 탄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주식의 시가총액이 140조 원 정도 가까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직무 정지시켜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속해서 변함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이번 주 내에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 일정을 설명을 했는데 14일 오후 발의를 내일 하고 탄핵안 발의 내일 하고 결론적으로 14일 오후 5시에 표결 추진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윤 대통령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이 특검법, 일반 특검법입니다. 이 두 가지도 역시 처리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이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